안녕하세요. 오늘은 44 총선으로 인해서 수업을 빠지게 돼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들을 많이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인데, 그럼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란 어떤 거냐, 뭐 이 정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만드느냐, 뭐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의 정의라는 거는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 경쟁적인 요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물리적인 상태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물리적인 상태. 그 사람이 물리적인 물질, 뭐 질량 이런 것들을 다 물리라고 하는데, 어떤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주변의 어떤 여건,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물리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상태라는 거는 금전적인 거, 돈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돈의 상태, 금전의 상태, 그리고 경쟁적인 요인은 어떤 거냐, 부동산 자산의 경쟁력은 어떤 거냐,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뭐 최고로 잘 이용하는 건데, 그 최고로 잘 이용하는 게 뭔지, 나의 자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인지, 그래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의 그 부동산 소유자 목적이 되겠죠. 네. 계량 재투자해서 자산 가치를 올릴 것인지, 또한 계량 재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릴 것인지, 그러니까 관리, 월세 수익을 얘기하겠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현재 자산 상태가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분석해서 적합하지 않다면은 자산 관리자는 물리적, 재정적, 운영의 변화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라는 거는 물리적, 재정적, 경쟁적 요인을 분석을 해서 요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소유자 목표와 적합하지 않다면은 새로운 계획을 제안하고 수립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그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역, 근린 분석이 있고요. 개별 부동산에 대한 분석, 소유자 목표에 대한 분석,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요.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경기 순환하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관리계획의 수립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산 관리자는 계약이죠, 계약. 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계획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 자산 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내용을 보고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의 정의와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목적. 그래서 분석 범주가 있죠. 지역 구분, 수요 분석, 공급 분석, 흡수율 분석, 공실률 분석, 시장 임대료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범위와 한계, 지역 및 도시 분석, 입지 및 부지 분석, 시장 분석, 재무 분석, 추천 대안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 분석에 있어서 지역 구분을 했잖아요. 전미부동산 수탁협회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수요 분석, 수요의 결정, 수요 단위의 결정이 나와야 되겠고요. 총 수요와 지역 수요, 거시경제적 수요 요인과 지역시장 수요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거시경제적 수요 요인요. 굉장히 좀 광범위할 수가 있는 거죠. 거시경제적인 수요 요인은 전체 경제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급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재고량,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공급 유형과 현재 시장 위치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신규 역량, 공급 역량 요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장단기 공급 예측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미래 공급 제약 요인들을 검토해보고 거시경제의 역량 요인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 분석에 있어서 그 역량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흡수율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과거에 지역의 부동산 자산들의 어떤 흡수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 수요의 시장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엔 예상 흡수율과 흡수 시간, 걸리는 시간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동산 유형과 등급별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손익분기점 임대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공실률에 관한 건데 이제 공실률 분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흡수율, 미래 수요와 시장 조건의 연계 분석, 예상 흡수율과 흡수 시간, 부동산의 유형 및 등급별 손익분기 임대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공실률 그러면 결국 수익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실이 된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공실률이 높다는 거는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 선호도가 떨어지고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지역이다. 활성화되지 못한다.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더 많다던가, 그럼 결국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공실률이라는 건 굉장히 부동산 자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시장 임대료 분석, 그 임대 조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 임대료 동향과 임대료 차별화 효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시장 임대료 분석. 물론 공실이 아니고 임대가 나갔다 해도 같은 평형과 조건이라도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임대 조건이 다 다르고 임대료 차별화가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임대료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타당성 분석에는 이제 범위와 한계가 있는데,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주는 비용하고 시간이 되겠다. 그런 요인들이 된다. 비용과 시간을 제한을 주는 요인들이 범위와 한계가 되겠고요. 지역 및 도시 분석. 이거는 이제 어떤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지역 및 도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지역과 도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입지 및 부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지의 어떤 물리적인 측면과 뭐 지형, 지세, 모양 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따지게 되는 거고, 부지의 법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어떤 법들이 걸쳐져 있고 가능한지,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과 상하수도, 토양, 배수, 오염 이런 것들이 입지 및 부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참 여러분 얼굴 보고 수업을 보지 않고 수업을 하니까 좀 또 답답한 측면이 있네요. 역시 부딪혀야 된다. 사람은 교감, 뭐 그것도 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교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혼자 지금 제 방에 앉아서 수업을 하려니까 정말 저도 참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총선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일단 보충은 해야 되니까 이번 주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시간을 또 지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타당성 분석에서 입지 및 부지 분석을 했고요. 시장 분석을 한번 볼게요. 시장 분석. 이건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및 추세를 분석을 해보는 거고, 수요와 공급에 관한 시장 상황을 볼 때는 항상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와 공급 분석, 경쟁 공간 분석, 경쟁 업체 공간이 어떤 상황인지,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비슷한 업종이 뭐 분석해 볼 수 있죠. 시장 분석. 재무 분석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추계를 해보는 거죠. 또 흡수율 추계, 현금 흐름 추계, 투자 지표나 재무 비율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재무 분석이 되겠죠. 타당성 분석 중에 재무 분석. 추천 대안이 있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중에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하고 추천안을 제시해 볼 수가 있는데, 추천 대안으로는 이제 위험이나 현금 흐름 전망, 투자나 유동성, 인플레이션 해지, 뭐 조세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현금 흐름 전망, 유동성, 인플레이션 해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거는 자꾸 이제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투자를 해도 이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상품,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품에다가 파생 투자라고 하죠. 투자를 해볼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조세 컨설팅이라는 거는 세금, 절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작게 낼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국민들은 이제 어떤 조세의 의무가 있는데 부당 불편하게 많이 부과가 된다. 그거는 누구든지 좋아할 일이 아니죠. 물론 뭐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어떻게 해서든 절세하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 세금이 쓰여지긴 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요.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어쩌면 이런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별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단계별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그러면은 단계별로 이제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1단계는 지역 및 근린 분석, 2단계는 부동산 자산 분석, 3단계는 시장 분석이 되겠죠. 4단계는 대체 방안 분석, 5단계는 재무적인 분석을 하고요. 6단계는 결론 및 제언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럼 1단계 지역 및 근린 분석에 있어서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 인구의 통계와 추세를 보게 되고요. 또 그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과 고용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경제활동과 경제 기반, 미래 경제 여건, 전망들을 자료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해당 지역 부동산 수요와 공급 추세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거시적인 접근으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또 교통망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의 교통망. 그래서 거시적인 접근 1단계 지역 및 근린 분석에 있어서 지역 분석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및 근린 분석에 있어서 미시적인 접근, 근린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린 분석은 그 인근 지역의 인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근린 분석을 하는 목적은 어떤 그 자산에, 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나 경제적 요인이나 자산의 어떤 유형의 자산이 있는데 그 특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근린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토지 용도, 물리적인 검사를 보면 경계와 토지 용도, 교통과 편의시설 등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 경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임대차 상황, 이걸 보면서 임대차 상황을 보면은 특정 부동산 유형의 수요와 공급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게 뭐 항상 그동안은 잘 됐었는데, 항상 그동안이라는 게 정확한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2000년대 이전이라고 하겠죠. 화랑이었는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공실이 한 개, 두 개씩 늘어나면서 점점 공실이 많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은 모두 감안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요인들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인구나 경제적인 요인, 그 시대적인 흐름이 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시대적인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넷째, 현재 임대차 상황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부동산 유형의 수요와 공급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린 분석. 2단계는 부동산 자산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분석. 부동산 자산 분석인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긴데요. 토지 분석이 있습니다. 건물 분석, 임대차 분석, 관리 상태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토지 분석은 무엇이냐? 나대지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나대지라는 거는 지상에 어떤 건축물이 없는 땅을 얘기하고요. 대지는 건물이 있어도 아니면 건물이 없어도 대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렇지만 나대지는 아예 건물이 없는 대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대지도 물론 그 지목이라는 거 있죠. 28개 지목이 있거든요. 28개 지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목은 토지예요, 토지. 근데 이제 나대지는 지목이 돼인 토지지만, 나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는 택지이고, 만약에 나대지라도 이제 수용이 된다면 토지,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의 도시계획 시설에 설치되기로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대지이지만 이런 수용에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 군사나 이런 공익사업에서 사업 인정을 받은 토지다. 도시계획 시설 용지 토지이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데 이런 나대지들이 많다. 이런 종류의 나대지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를 구별해서 토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나대지는 어떤 거다?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건축물이 없는 토지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죠. 건물 분석. 규모나 임대 가능한 공간의 면적은 얼마나 되고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되겠죠. 공간의 어떤 양과 질, 양은 얼만큼의 면적이냐, 질은 그 상태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공용 면적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공용 면적의 상태. 또한 임대차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임대차 분석.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해서 인수를 한다면 임대차 관련 서류도 다시 다 함께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 받아가지고 이제 서류를 분석하느냐, 아니면 미리 이제 서류를 받아서 분석하느냐인데, 이게 미리 받기는 좀 힘들죠. 매입 시에, 인수 시에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받는 게 관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임대료의 수입 총액과 임대기간도 파악해서 뭐 재계약도 하고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입주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해야 되니까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임대차 분석 파악. 관리 상태 분석. 네 번째는 관리 상태라는 게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환경 기준을 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고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자산 분석이 되겠죠. 그럼 다음